그럼 첫 번째는 시청자가 궁금해로 문 열어볼 텐데요.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가 궁금해 저희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많이 해서. 근데 그렇죠. 네. 안 하고서야 시장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SK케미칼 이야기를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동현 팀장님이 도움 많이 주셔야 돼요. 자신 있으시죠?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자신 범위에 있는 대해서 모습으로 저희 한 종목씩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SK케미칼인데 아스트라제네카 CMO 소식이 어제 장 마치고 나서 나오자마자 네.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SK케미칼 찐 수혜주로 우리 투자 가치 100점 만점에 몇 점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점수를 좀 따져 이제 봐야겠죠. 네. 일단은 점수는 아쉽게도 일단 40점. 아, 네, 이게 정도밖에. 뭡니까? 100점 만점에 40점.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최선호 수혜주지만 현재 과도한 상승이라고 한 줄 코멘트를 주셨거든요. 네. 그럼 그에 대한 이야기 토론방으로 먼저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체 개발이 더 유익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생산을 위한 계약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백신 개발이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외에도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내일도 상한가에 갈까요? SK케미칼 최고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계속 오를 거예요 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시장에 공개되진 않았어요. 나온 계약 이야기부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익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우선은 일단은 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SK케미칼의 계열사를 볼 수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그리고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일단은 어떤 그 회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단 백신 공급에 대한 협력을 일단 MOU를 거의 맺은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진행될 것인지는 아직 자세한 계획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 몇 가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평범한 그리고 좀 지지부진하다 볼 수 있는 그런 말들 좀 뿐이었는데요. 우선은 백신의 국내 공급을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당연히 이제 이 백신에 대한 수요가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쪽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회사와 그리고 시설이 필요한데 일단은 SK케미칼을 아주 적절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 수출 협력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자 이런 부분들이 또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증가에 대응을 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생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또 회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SK케미칼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CMO라고 하죠. CMO 회사들이 많은데 우선은 이 미국 회사와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을 맺은 회사가 일단은 SK케미칼이기 때문에 우선은 SK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이 공급이 되면 생산 캐파를 계속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국내의 다른 회사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이렇게 확산이 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백신 규모에 대한 뭐 생산을 얼마나 할 것이고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실 오늘은 SK케미칼이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지만 좀 초기에 조금 매물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네. 이제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뜻은 굉장히 또 유동성 장세에 그 강화된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좀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역시나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 모두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 즉 개인의 물량들이 좀 받치고 있다는 점이 좀 불안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SK케미칼은 그래도 아직 급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조정이 나온 이후에 접근하셔도 충분한 그런 모멘텀들이 남아 있고 뭐 하나만 예를 들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이제 IPO 준비를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SK케미칼이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 자리는 아니다. 아니고 충분히 조정이 나와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이 회사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가 적당한 자리에 왔을 때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40점은요. 지금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주는 점수예요. 40점. SK케미칼은 그렇죠. 네.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80점, 90점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겠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살짝 조정받은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 본 회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그럼 이 SK케미칼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또 다른 SK그룹주를 볼게요. 오늘 상한가 간 또 다른 종목 뭐 있습니까? 바로 이 종목이죠. SK디스커버리도 어제 시간에부터 상한가 갔고요. 우선주도 같이 지금 상한가예요. SK케미칼의 지분이 부각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SK케미칼보다는 주가가 많이 못 간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자, 점수는 네, 일단은 점수는? 60점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미칼보다는 20점이 높습니다. 그렇죠. 60점 주셨고요. 한 줄 코멘트로는요. 디스커버리 60점 주시면서 어떻게 의견 주셨는지 한번 저희가 토론방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보다 실적 영업이익이 엄청 더 좋은데 왜 이 가격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43,000원에 샀는데 지금 팔아야 할까요? 8만 원대 보고 있는데 다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름 때문에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SK디스커버리가 어떤 회사인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랑 연관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풀이해보죠. 네, 일단은 뭐 SK 디스커버리는 네. SK 기존 SK케미칼이 인적 분할을 한 지주회사 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린 케미칼 분야와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을 인적 분할함에 따라서 이제 투자 사업만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뭐 시청자분들이 왜 이렇게 뭐 주가가 이렇게 안 가냐, 이렇게 저평가돼 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모든 한국의 지주회사들이 다 PBR이 0.5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지주회사들은 사실 어떤 성장성이 있는 것보다는 지분을 각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익적인 측면들은 좋게 나오지만은 일단은 성장 모멘텀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들은 잘 주가가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유동성 장세일 때는 조금 지주회사들도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SK 케미칼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SK 케미칼 상한가를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 붙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0점을 지은 이유는 최고가가 53,500원인데 네. 현재 46,250원 상한가를 달성을 해서 46,050원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또 추가적으로 상한가를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더 그 케미칼보다는 좀 더 추가적으로 그 따라 붙을 수 있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신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막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급이 좀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SK 물론 케미칼과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좀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온다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디스커버리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60점을 좀 드려봤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한가가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접근할 수가 없겠죠. 우선은 상한가가 밀리게 된다면 역시나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밀리기 전까지 만약에 좀 기회가 왔을 때는 살짝 담아보자는 전략이고 상한가가 왔을 때는 역시나 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조정이 왔을 때 바라봐야 된다. 이런 관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격 6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이 6만 원까지 보고 매도하자라는 거예요. 6만 원 위에서 익절 라인을 6만 원으로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익절 라인을 6만 원으로 설정한 거죠. 왜냐하면 이 6만 원이라는 것은 네. 46,250원에서 다시 한번 30%를 갔을 때 가격대입니다. 6만 원 조금 넘는데 일단은 이제 대략 6만 원 선으로 제가 잡아봤고요. 매도 선을 그렇게 잡고 일단은 대응해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너무 뛰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좀 강한 흐름이라면 갭상승으로 문 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뒤쫓지는 마시고요. SK 디스커버리를 포함해서 지금 오늘장에 SK 뭐 바이오팜, SK 바이오랜드도 괜히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아스트라제네카, SK 케미칼의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찐 수혜주, 가짜 수혜주를 SK그룹주 안에서 나눠보자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시장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SK 이제 그룹주가 원래는 이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좀 단체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좀 차별화된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오늘 SK 케미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SK 디스커버리만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진짜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이 있는 진짜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이제 가짜 수혜주, 가짜주라고 하기 좀 그런데 네. 저는 좀 연관이 조금 적은 SK 덩달아 그룹주. 오른. 네. 원래는 이제 SK 바이오랜드가 조금씩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었거든요. 백신 개발 전부터.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예를 들면 5월 19일 이후부터는 우선은 좀 다른 좀 수급이 안 들어오는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좀 이제는 좀 거리가 멀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랜드는 또 현대백화점 그룹의 매각설 같은 이게 좀
그 최대 주주가 좀 이동될 수 있는 그런 또 악재가 있는 그런 또 회사이기 때문에 우선 SK 바이오랜드가 상대적으로 힘이 좀 약해 보인다라는 의견 드려보겠고요. SK 바이오팜도 원래는 이제 관련이 좀 있어 보였는데 SK 바이오팜도 SK와 떨어져 나가면서 우선은 뭐 수급 자체는 아직 그렇게 뛰어난 상황이 아니고 오늘도 약보합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SK도 네, 주식회사 SK. 예, 지금 1.5%. 궁금하다고 유튜브에 누가 글을 올려주셨어요. 왜 이 종목은 안 가는지. 주 SK는 이제 SK 바이오팜과 굉장히 연관이 깊었던 그런 회사인데 지금은 사실 SK 케미칼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모멘텀에 물론 지분은 보유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큰 관련의 SK 바이오팜이 가장 큰 SK 주 SK와 직접적인 재료가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는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SK 바이오팜과 관련된 이런 이슈는 소멸이 되었고 따라서 SK 케미칼과 관련된 부분만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케미칼의 지분이라던가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찐 수혜수로 거론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제 발표가 나오기 전만 해도 진 매트릭스도 아스트라제네카의 테마주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진 매트릭스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네, 진매트릭스 역시 점수는 좀 적습니다. 한 40점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진매트릭스 40점 주셨습니다. 토론방에서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까지 3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진매트릭스가 백시텍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관련주로 지금 엮이고 있는 거거든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사한 백시텍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테마주로 꼽히고 있는데 이제는 그럼 테마주로 볼 수 없는 건가요? SK케미칼에게 자리를 내준 건지. 그렇죠. 자리를 좀 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네. 관련된 어떤 수혜주나 테마주를 찾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매트릭스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사한 백시텍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같이 좀 올라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재료가 공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 위주로의 차별화된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매트릭스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차트름들을 보면은 약간 불안정한 게 25,800원에서 고점을 찍고 일단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좀 고점에서 거의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표식이라 볼 수 있는 이런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하락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하방을 좀 더 열어두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또 추가적으로는 또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25,800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좀 그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우선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진매트릭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찾아보면서 전략 세워볼게요. 네, 진매트릭스도 보시면 일단은 2,000원부터 2만 원까지 거의 10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역시나 코로나 관련된 식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바이오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이 25,800원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출현했기 때문에 어떤 큰 자금들이 좀 떠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점에 위치하신 분들은 22,000원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현재에 접근하신 분들은 좀 최소한의 수익만 거두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진매트릭스도 40점 낮은 점수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SK케미칼, 아스트라제네카와 연관된 종목을 꼽아본 거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송동현 팀장님에게 직접 여쭤볼게요. 만약에 백신이 정말 개발된다면 우리가 내년에 코로나19 이 여파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백신이 어떤 회사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의 영역이죠, 그렇죠. 거기는. 네. 그런데 일단은 가능성을 두고 관련
관련된 회사를 찾아본다면 몇 군데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종근당이 가장 유력하게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일단은 증권가에서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위탁 생산에 대한 기업들은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CMO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네. 현재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 ST팜이라는 회사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 하고 있어서 다소 접근이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좀 모아가시는 전략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CMO 회사들의 기대감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T팜 같은 회사들도 대표적인 CMO 회사들입니다. 오늘 또 바이넥스라는 회사도 CMO 회사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만큼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ST팜은 RNA 치료제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파에 대한 증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실적과 더불어서 기대감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수는 한 57,000원 정도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매도는 68,000원, 손절 가격은 49,3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약회사가 개발할지는 모르니까 차라리 CMO 업체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 ST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68,000원, 손절가는 49,300원 제시했고요. 지금까지 송동환 팀장과 함께했어요. 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